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둥글고 튀는 세상에서 진짜 축구공 얘기 들려주실 촉 좋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자 축구 월드컵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16강 진출이 사실상 무산됐죠? 뭐 사실 산술적인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예. 독일과 최종전에 5대0 이상으로 5골 차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독일 축구는 여자 축구도 강호예요. 피파 랭킹 여자 2위인 팀이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2차전에 독일이 콜롬비아에 패배하면서 우리에게도 지면 독일이 탈락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마치 이제 과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독일을 이겼었잖아요. 남자 대표팀이. 물론 다른 스웨덴과 멕시코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탈락을 했었는데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5골 차로 이겨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더 상황이 좀 힘들다. 그래서 뭐 사실상 탈락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남은 한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길까요? 그래도 글쎄요, 뭐 지난 두 경기에서 드러났던 경기력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뭐 사실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인 콜린 벨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예. 좀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또 좋은 성과들도 거둬왔고 많은 관심들도 좀 생겼는데 예. 좀 아쉬운 결과긴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정체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여자 축구 국가들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한 게 아닌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 같고 뭐 이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는 그래도 승리를 떠나서 선수들이 좀 1, 2차전에 좀 경험 부족이라든지 특히 이제 좀 내주지 않아도 될 골들을 내주면서 그 흐름을 잃었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또 우리가 아직도 골을 넣지 못했잖아요. 이번 대회에 첫 골을 넣는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다면 또 과거 말씀드린 대로 남자 팀처럼 독일을 상대로 뭔가 좀 보여줘서 다음 대회를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축구처럼 그 어떤 여자 축구 역시도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여자 축구의 뭐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남자 축구 대표팀 얘기하셨는데요. 아시안 게임 조편성 나왔죠? 예, 뭐 남자 성인 대표팀 아시안 컵을 치르고 23세 이하 팀이 이제 당장 9월 달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예, 이 예. 대회에 조별리그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19일에 이제 9월 달에 개막을 하니까요. 9월 예. 19일에 우리가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21일에 태국과 2차전, 23일에 쿠웨이트와 3차전을 치르는 2조에 들어갔는데요. 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3위까지도 16강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대진표는 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일단은 뭐 이 팀들 사실 만만치 않은 팀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또 특히 또 23세 이하니까 또 변수가 또 많잖아요. 젊은 선수들이니까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뭐 바레인과 쿠웨이트 하면은 그래도 중동 팀들이다 보니까 까다로운 면이 있고 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남아시아 축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강의 팀이라는 점에서 물론 우리가 뭐 기본적인 전력상 당연히 이겨야 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조별리그는 이제 선수들이 발을 맞추고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뛴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 팀들 바레인, 쿠웨이트, 태국 같은 팀들이 조직력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들을 또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는 이제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3회 연속 우승 아닙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전체 참가 팀들 중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전력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회 금메달이 그렇게 큰 이제 뭐 그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수들의 이 병역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지라든지 와일드카드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제 열의가 높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거의 이진급이 참가한다고 해서 현지 취재진들도 거의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예. 지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안 게임 직후에 도쿄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와서 한일전이 결승전에서 펼쳐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금메달을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고 뭐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도 선발이 됐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도 아마 조별리그를 파리에서 보내고 아마 토너먼트 16강 이후부터 합류할 것 같은데 뭐 이강인 선수가 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우승 전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병역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선수들 계속 그 큰 리그에서 잘하는 모습 좀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강인 선수도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 파리에서의 커리어를 오래 이어갈 수 있고 뭐 이강인 선수뿐 아니라 이번에 슈투트가르트에 이적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2, 3년 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뭐 이 대회 금메달을 통해서 유럽 커리어도 이어가고 또 와일드카드로 백승호 선수가 뽑혔잖아요. 예. 백승호 선수도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유럽 재진출을 좀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또 그 좀 혜택 받아서 그렇지만 군사훈련 열심히 한 선수입니다. 바로 예.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미넨으로 이적을 해서 첫 데뷔전 치렀죠. 활약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제1리그 팀이죠.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경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일본 투어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좀 군사훈련을 마치고 팀에서는 좀 더 쉬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 먼저 이제 독일에 넘어가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투어로 오니까 예. 한국에서 독일을 갔다가 일본으로 오게 되면 두 번이나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고 역시 차에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못 뛰고 있었는데 이 가와사키전 전반 45분 뛰면서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상당수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감독이 좋아하게 했던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 끝나고 그냥 일본에서 합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멀리 갔다가 또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엘 감독이 내가 요청한 게 아닌데 김민재가 이렇게 와서 책임감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독일에서도 호흡도 맞춰보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팀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군사훈련을 통한 그 휴가를 받았음에도 이걸 좀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경기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군대 뭐 다녀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특히 훈련소 마치고 나면 모든 게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네.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뭐 김민재 선수 역시 지금은 아직 뭐 컨디션이 100%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와사키와의 경기도 사실은 3-4차례 정도 김민재 선수답지 않은 실책이 나오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군사훈련 다녀왔고 이제 막 훈련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서 5kg 정도가 빠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를 뛸 수 있었던 것은 예. 2-3kg 정도는 다시 몸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채워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경미한 살짝 발목이 접질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일본 투어 일정을 마치고 바이에른 뮌헨이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8월 2일에 리버풀과 또 친선 경기를 하거든요. 이 네. 경기에는 조금 더 좋은 몸 상태로 좀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 다 그렇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 또 보는 눈 많으니까 정말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훈련도 요즘엔 프리시즌은 결국에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군사훈련 말이야. 예, 군사훈련 열심히 봤죠. 예. 예, 보는 눈이 많아서 또 특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미넨에서의 김민재 선수 활약 나폴리에서 했던 것처럼요. 경쟁자 없이 계속 주전 수비수로 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뭐 사실은 경쟁이 없는 팀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하게 된 배경이나 현재 기존 수비 자원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나폴리에서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파트너가 경쟁하지 않겠냐. 예. 현재로서는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더리흐트와 김민재 선수가 두 명의 주전이고 예.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우파메카노가 후보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우파메카노도 사실은 이제 힘도 좋고 빠르고 굉장히 좀 어리고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복이 심해요. 한 번씩 흔들리는 면들이 있고 좀 실수가 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그런 아쉬움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온 것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주전이고 우파메카노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을 3명으로 구성할 때도 그러면은 뭐 우파메카노가 함께 뛸 수도 있고 지금 거론되는 다른 선수들이 포함해서 네. 무조건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수 다 잘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다 지금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 국가대표 유럽의 국가대표들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축구 유럽 축구 리그에서 뭐 우리 한국인 트리오가 결성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 뭐 사실 과거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예. 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한국인 트리오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셀틱에서 이제 오현규 선수에 이어 권혁규, 양현준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해서 사상 두 번째로 유럽의 한 팀에 3명의 한국 선수가 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잘하네. 그런데 그 셀틱이 울버햄튼이랑 경기를 했어요. 예. 울버햄튼 아시겠지만 또 우리 황희찬 선수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선수가 같이 나왔나요? 예, 후반전에 같이 뛰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한국에서 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 그 프로모션 그 하는 그 대행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 취소가 됐잖아요. 예. 셀틱도 울버햄튼도 한국에 못 오다 보니까 이 팀들이 갑자기 일정이 비어버려서 예. 아일랜드에서 둘이 그냥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세 선수 모두 이제 네 명이죠. 예. 후반전에 교체로 나와서 맞대결을 펼쳤고 서로 유니폼도 바꾸었는데 예. 황희찬 선수가 미리 준비했는지 자신의 유니폼 3개를 가져와서 이제 셀틱의 후배들에게 다 선물하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아, 재밌게 했네요. 참 근데 재밌게 축구한다 하니까 또 이 선수 생각나네. 조규성 선수 있잖아요. 예예. 이 선수 또 잘한다면서요? 예, 조경호 선수가 이제 덴마크 리그 진출로 유럽 무대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요. 예. 개막전 흡이도우레전에 이어서 어제였어요. 2라운드 경기였던 실케보르와의 경기까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미트윌란의 이전 전승을 이끌고 있고 득점왕까지 도전하고 있고 조경호 선수의 신드롬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참 대단한 게 그 팀들이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예. 어떻게 외우세요? 오래전부터 유럽 축구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요. 예. 팀들이나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 덴마크 팀 흡이도우레, 예. 흡이도레 또 실케보르,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면 요즘 보면 해외 유명 팀들 다 아시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또 경기하던데요? 예, 어젯밤에 경기를 했었죠. 예, 예. 사실 이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막강한 자본을 좀 통해서 많은 또 유럽 팀들의 그 경기를 유치를 했었는데 최근 중국의 상황이 그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또 반대로 또 한국에서는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이런 곳으로 유럽의 명문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고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이제 유럽 팀들이 한국에 안 왔던 건 아니잖아요. 예. 보통 근데 그 팀들이 다 한국 선수가 있는 팀들이 와서 경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명문 팀, 한국 선수가 없는 팀이 왔음에도 대단한 흥행을 보였다. 굉장한 이제 인기를 누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축구 시장이 확실히 좀 커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비도 많이 왔는데 그런데 역시 유럽에서 돈 많이 받는 선수들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기했고 멋진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 이런 경기들을 왜 유치하는지 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그 성공 사례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유럽 명문 팀들의 경기를 한국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팀들 유명 팀들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솔직히 이 팀 빨리 와야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도 같이 오는 거죠? 예,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요. 예. 8월 2일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있거든요. 8월 1일까지 일본에서 경기를 하고 2일에 와서 공개 훈련하고 8월 3일에 전북현대와 부산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강인 선수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걱정되고 그리고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러운데 자 이강인 선수 뭐 파리에 잘 적응하고 있답니까? 뭐 적응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동료들과 엄청 친하고 특히 네이마르 선수와는 거의 절친이 된 느낌이고 예. 스페인 출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언어 소통도 좋아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녹아들었고요. 몸 상태도 어제부터 팀 합동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거의 회복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8월 1일에 있을 일본에서 열릴 인터밀란과의 경기까지 쉬고 전북과 한국에서 치를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우리 안방에서 이강인 선수가 뛰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마르 선수도 부상이었는데 예. 아마 전북전은 확실히 뛸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네이마르와 이강인을 볼 수 있는 한국 투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좋겠어요. 그 네이마르 선수 예. 안척해주고 막 밥 예. 먹다가도 막 안척해주고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워낙 또 잘하고 재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 중앙에서 뛸 거다 아니다. 왼쪽 날개로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죠. 어디서 뛸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오른쪽 날개인데요. 다만 오른쪽 날개지만 사이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이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예. 왼발잡이잖아요. 가운데로 들어와서 슈팅하거나 패스를 하는 그런 형태. 다른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가 위로 올라온다거나 혹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스만 덴벨레라고 프랑스 대표팀의 윙어가 또 합류할 거다. 영입될 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 이강인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 그렇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날개로 뛰더라도 실제 역할은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자리를 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강인 선수는 공격진 뒤를 지원하는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이쪽 저쪽 아무 데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곧
선수 운영을 하는 감독으로서는 정말 좋은 선수겠네요. 실제로 이제 오른쪽 왼쪽 뭐 중앙까지 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역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니까 꽤 많은 출전 시간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는 팀이지만 이강인 선수 뛰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